간단하게 제 인사를 드리면 저는 전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평소에 인문학과 철학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 종착점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죽음에 대한 강의를 할 텐데요. well dying 하면 우리가 well being, well living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죠? well dying 혹시 들어보시고? 왜? 죽는 것도 뭐 잘 죽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사실은 표현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잘 죽는다. 죽을 때 모든 사람은 고통스럽게 죽는데 잘 죽는다는 표현이 억지로 깨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바꿔버렸어요. 여정의 끝, 새로운 시작. 이 말에 한 수적인 의미가 있죠. 여정의 끝, 이제 세상을 등지고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 새로운 시작은 이제 여정이 끝나는 이 시점에서 뭔가 새롭게 시작해야 하지 않겠느냐. 새로운 시작은 뭐냐? 어떻게 우리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정의 끝,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으로 웰다잉이라는 용어를 대체했습니다.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소재는 죽음이기 때문에 썩 유쾌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것을 우리 전문용어로 피트성이라고 해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항상 말, 우리는 내던져진 존재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죽는다. 근데 태어난 것도 내던져진 것이고 죽는 것도 내던져진 것인데 이 둘 사이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본인의 심장 소리. 그러셨어요. 한번 심장 소리를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야. 누구나 죽잖아. 그렇죠. 그치? 나 토사를 내. 온몸이 다 부석걸 봐. 이 영상 보시고 어떤 느낌 드세요? 뭐랄까요? 좀 그런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여기 사람마다 아니면 나라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는 막 엄청 곡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유를 얻은 것처럼 춤을 추고 하니까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교사님. 평상시에 뭐 죽을 연습 많이 해갖고 그래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저는 이제 저에 대한 연관성보다도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친정 엄마 생각이 나면서 제가 엄청 울었던 그 기억이 많이 나요. 우리 엄마 생각. 엄마 생각. 저도 엄마 생각이 나요. 저는 두 가지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자체를 우리는 되게 경건하고 슬프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되게 축복하듯이 그러니까 그 죽음을 꼭 슬퍼하는 게 아니라 또 어쩌면 이 죽음이 또 축복이 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감정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이거 영상을 보면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죽음이 고통으로부터 해방 그런 측면에서는 죽음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죠. 근데 죽음을 이별이라고 생각하면 사별의 아픔 그런 것도 있겠죠. 또 죽음은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세계로의 갈 수 있는 자유도 의미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이것은 이제 사후의 세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고
어쨌든 죽음에 대한 다른 관점.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아까 나온 장 진도거든요. 진도의 그 박병천 그 북충으로 유명하신 분이 돌아가신 날 행사입니다. 아이고 나 못 살아 나 못 살아 하면서 당신 죽으면 어떡해 하는 게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이죠. 근데 여기 가면 아이고 잘 죽었어 이 험한 세상 얼마나 자유롭소 라고. 맞아. 장자가 자기 와이프가 죽었어요. 아내가 죽었는데 막 깽가치고 막 부어치고 그러는 거야.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이 자네 와이프가 아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자네 그런 이상한 짓을 할 수가 있는가 했더니 장자가 하는 말. 나는 내 아내가 행복한 곳에 갔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 북을 치고 춤추고 그렇다. 하여간 죽음에 대한 개념은 많습니다. 다양할 수밖에 없죠. 그럼 좀 더 깊이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내 인생의 키워드, 자신의 삶을 한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하기. 시간이 쫓기는 관계로 30초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선생님, 먼저. 나의 삶을 한 단어나 한 개의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고통, 고통요? 쾌락, 행복, 기쁨, 슬픔, 희노애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다 느껴본 것 같은데요. 저희 강의 시간에 꼭 필요하신 분이 여기 와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성함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공맹자거든요. 예. 그 공, 공할 때 공, 예. 그다음에 맹자요. 맹자, 공자, 명자 다 오셨네. 지금 우리는 동양철학을 공부하시게 됐습니다. 동양철학, 예, 완성자. 그 다음에 예, 선생님 생각 안 해봐가지고 30초입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보편성. 보편성, 네. 이게 일반적으로 네. 일반. 표준화된 삶을 네. 살았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지극히 착하게 살았다. 라고 가능해요? 그렇습니까?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강금옥입니다. 공맹자님, 강금옥님. 네. 그다음 우리 오정주 선생님. 네. 아무튼 뭐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 이것도 역시 나는 착하게 살았다. 그다음에 우리 금인숙 선생님. 네. 열정 플러스. 열정적으로 살았다. 열정 플러스 열정이. 살았다 선생님 이제 과거형은 아니고요. 현재일 수 있어요. 현재형이나 미래형. 미래요. 예, 열정 플러스. 그럼 지금까지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열정적으로 살고 싶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말씀이죠. 네. 웰다잉을 공부하게 되면 더욱더 열정적으로 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알게 돼요. 그다음 우리 선생님 성함이 저는 김미정. 김미정. 네,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저는 일단 그 멘탈의 관념을 저는 중요시 여기거든요. 정신력. 네, 그러니까 약간의 그 비판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관점에 거기에서 많이 중점을 두고 이제 그 살았던 거. 합리적인 염세주의. 네, 어, 맞아요. 맞아요. 땡큐. 염세주의. 네, 고맙습니다. 동의해 주셔서. 많이. 아주 많이 표현해주세요. 네, 우리 성함 말씀해 주시고. 저는 최희홍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61년 살면서 나보다도 남을 위해서 사는 인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좀 손해보고 살았습니다. 희생적인 삶. 희생을 통해서 자기 완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도 좀 이따 배웁니다. 예, 여러분 아주 어때요? 아이스 브레이킹 좀 됐습니까? 더욱더 네.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버킷리스트 하면 아주 많이 양이 많아지니까 이 정도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 인생의 한 장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만약에 자서전을 쓴다. 사진 자서전을 가지고 영상 자서전을 쓰면 내 인생을 딱 6개의 사진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6장의 사진을 보고 내 인생을 다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이미지, 내 삶의 한순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이제 거꾸로 돌아볼까요? 네. 저요? 네.
한순간 어느 날 갑자기 네. 병원을 갔습니다. 네. 병원을 갔는데 나는 건강하다 생각했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조금 있으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살아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 사람은 먼저 아파가지고 가는 병원보다 좋았을 때 가서 검사받고 더 좋아지는 게 좋구나. 그런 생각을 최근에 있었거든요. 그 보험 타셨죠? 네, 보험 그래서 이런 말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 저, 네. 저는 그 아이들 출산했을 때 그 기억이 제일 먼저 떠오르네요. 그렇죠. 네, 여성분들은 아이들 흔히 첫 아이 이렇게 딱 출산해가지고 이렇게 가슴이 딱 안았어요. 안았을 때. 그 아이의 그때 눈빛을 오른쪽 눈빛을 마주쳤어요. 왼쪽 눈빛을 마주쳤어요. 아니요, 눈빛은 이거 마주치진 보통 않고 얘가 이제 눈 감고 있어요. 아, 눈 감고 있는 그 네, 장면. 그냥 깨어났을 때. 네, 거의 막 네. 나가지고 딱 품에 그거는 죽음이 생과 관련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이따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저는 진로? 예, 음. 대학 진로?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무슨 과를 전공할 것인가. 예, 그러니까 제 얘기도 아니고 제가 살면서 물론 이제 제 기억에 축복 받을 때는 제 기억 남는 이렇게 출산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렇긴 한데 거기서 또 이제 한 번 더 나아가자면은 또 이제 이거는 굉장히 기쁨이고 제가 이제 살면서 정말 인생의 그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그 힘들고 기억이 남는 게 이제 힘든 기억인데 그 아이의 그 학교 진학에 대한 그런 관련된 걸로 인해서 굉장히 좀 힘들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것도 출산 다음으로 굉장히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출산부터 시작해갖고 자녀 교육까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결혼할 시기가 되면 이제 결혼에 대한 이제 에피소드도 있겠지만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 우리 선생님. 기억에 남는 뭐 가장 기뻤던 일, 가장 슬펐던 일 이런 게 이제 제일 기억에 남겠죠. 최근에 기뻤던 일 하나만. 슬펐던 일, 슬펐던 일 하나. 이제 친정 아버지의 죽음. 몇 년 되셨어요? 좀 오래되셨어요. 30년. 빨리 돌아가셨네. 네, 좀 빨리 돼. 지금 돌아가실 나이가 지금 제 나이예요. 그래서 이제 첫 아이를 낳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임신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제 지금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36살이 36년 되셨죠. 임신했을 때라서 더 그랬죠. 더 전 누군가가 네. 가장 보고 싶은 사람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전 저희 아버지. 내가 우리 엄마. 3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추억이 없어요.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 여기 있었을 때 가장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저도 이제 강사님이 말씀하시자마자 6장의 사진 답이 이렇게 하는데 6장은 아니어도 가장 그냥 바로 떠오른 것은 친정 아버지 돌아가시는 그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떠오르고 또 이제 아이 키우면서 굉장히 힘든 고등 과정을 할 때 그때의 그 막막함.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자기들 걔도 작고 그러면 이제 지금은 내 인생을 생각하는 그렇게 3가지로 사진이 떠오르네요. 이 여자의 일생을 살아오신 분들이라 네. 남자들은 좀 접근하기 이해하기 힘드시죠? 가능해요? 출산을 해보지 않고서는 그 출산의 아픔이나 기쁨 이런 맞아요. 것들은 다 모르겠죠. 저도 모릅니다. 절대 안다는 거. 절대 안 할 수 없는. 제 아내를 보면 알 수가 있었는데 느낌이 와. 아 저러하기 때문에 저런 반응이 보이구나.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왜 한숨을? 제가 인생은 저는 나이는 별로 안 먹어도 인생 네네. 많은 걸 겪었거든요. 네. 저는 혼자서 애들 셋을 키워보고 네. 이혼도 해보고 네. 또 둥둥 말다가 네. 우리 아버지도 일찍 져가지고 저는 애기 어렸을 때부터 네. 친구들이 일찍 죽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국민학교 때가 제일 좋은 기억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근데 다시 그 시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어요. 하고 다시 한번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죠. 왜냐면 내가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좀 다르게 좀 살아보고 싶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애들 다 키우는 입장에서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제가 솔직히 말해서 애들 키우다 보니까 그때는 내 인생을 안 살고 애들 위해서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쉬운 여덟인데 지금은 내 인생도 살고 싶고 또 봉사도 하고 싶고 배우고 싶어서 나 이것저것 좀 배우는 욕심에 지금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히로의 애락을 다 느꼈다 왔는데 진짜 느꼈거든요. 내가 고등학교 때는 재밌었고 내가 커가면서 제가 애를 키우면서 슬픔도 있었고 좀 힘든 것도 느꼈고 또 이제 즐거움도 많이 느꼈겠지만은 솔직히 애들 키우다 보니까 제일 힘들었던 게 누구마다 그때는 진짜 전망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죽을 생각도 했는데 설마 애들 때문에 너네 갚아서 못 죽겠는데 이제 전망도 느껴봤고 누구말 따라 분노도 느껴봤고 누구말 따라 타협도 느껴봤고 우리가 요양보호사 보면서 이제 그걸 배우거든요. 죽음에 대해서 그것도 느껴보다 보니까 인간은 조금 희망이 좀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파란만장한 사람 사셨구만. 진짜 누구 말 따라 최한권 이걸 쓸 수 있는 내용 인생을 제가 살아봤거든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정도는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은 됐죠. 왜냐면 뒤에 진도가 많기 때문에 아쉽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사마라에서의 만남이란 걸 혹시 이 수필이나 책을 글을 혹시 읽어본 적 있으세요? 서머스 모험의 단편집에 보면 나온 이야기와 비슷한데 서머스 모험이 그 글을 쓴 게 아니라 이 이야기는 어디죠? 이란 이라크 그쪽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던 구전된 이야기인데 그거 서머스 모험이 수필로 극화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내용인데요. 성경에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 나오죠. 성경에서. 그 하인이 바그다드 시에 사는 어느 하인이 시장을 보러 갔어요. 근데 죽음을 맞닥뜨린 거야. 깜짝 놀란 이 하인이 막 주인에게 달려갔어. 시장에서 죽음을 만났는데 그 죽음이 나를 위협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망가야겠어요. 도망갈 수 있도록 말 한 필을 내주세요. 그리고 저는 멀리 사마라로 도망가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 말 듣고 그 주인이 걱정돼서 말 한 필을 주고 빨리 도망가라. 멀리. 죽음이 너를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그리고 보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주인이 시장에 가서 죽음을 만나요. 당신 왜 내 하인 보고 위협을 했어? 라고 하니까 그 죽음이 말하기를 나는 당신 하인을 보고 위협을 했던 게 아니라 당황했을 뿐이요. 당황했다. 위협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오늘 저녁에 나는 그를 사마라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곳 바그다드에서 만났기 때문에 당황했을 뿐이요. 손이 쫙 끼치죠. 내용이 하면 죽음이라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소름 끼치는 이야기죠. 머리에 저장해 뒀다가 두고두고 써먹기 바랍니다. 이걸 이제 이야기로 글로 만들고 충격을 주기 위해서 남긴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우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살아입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 죽는다. 이러한 것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쩌쩌하게 있는 사람이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쩌쩌하게 있는 사람. 이거 3인칭의 죽음, 제3자의 죽음. 무감각해요. 그렇죠? 이 죽음이 만약에 너의 죽음이 된다면 어쩔까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너는 사람이다. 고로 너도 죽는다. 이것도 별로 와닿지 않죠? 와닿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2인칭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자, 1인칭의 죽음. 여러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나는 사람이다. 고로 나도 죽는다. 이제 여러분의 정신을 심장에 집중해 보세요. 가슴에.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손을 올려보세요. 그 손을 통해서 전달되는 심장의 박동을 느껴보세요. 이 심장이 언제까지 뛸 것 같습니까? 냉장고도 10년, 20년이면 엔진을 멈춥니다. 시계도 멈춥니다. 근데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 약 60여 년 이상을 뛰어왔습니다. 이 심장이 어느 날 멈추게 됩니다. 자, 눈 뜨실까요? 여러분의 심장은 그래요. 아까 첫 영상을 찍을 때 심장이 벌컹벌컹 뛰었잖아요. 최근에 제가 제 아내하고 갈등이 있었거든요.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부부인지라 한 방에 자죠. 또 편할 때 평소 하던 대로 제 아내를 배를 베개 잡아서 자고 있었는데 갈등이 아주 심한 상태였어. 그 와중에도 우리는 배를 베고 잤는데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린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벌컥 아주 작은 소리가 여기도 아니고 여기였으니까 작게 들렸겠죠. 그런데 그 소리가 온 전신 타고 내 귀에 들러오는 거야. 그때 눈물이 쫙 나오면서 소름이 끼치는 거야. 내 안에 짠해지는 거야. 짠해지는 거야. 이 여자 남자 무능력해 만나고 물론 내 여자 보면 좀 이기적이야. 내 안에 보면은 상당히 이기적이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 때도 많아. 화도 많이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이 불쌍하고 내 사람. 그래서 애정을 느끼는. 그래서 아직 이혼하지 않고 몇 개월째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사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나중에 내 아내 만나면. 아시죠? 어떻게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당신 남편이 이런 말 하는데 뭐 부부관계 안 좋다며 뭐 이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찌하였다.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짧게 10초입니다. 글쎄요. 지금은 힘들긴 하지만은 좀 누구 말 따라 봉사하면 살고 싶어요. 끝. 10초입니다. 편하게 살고 싶네요. 끝. 10초입니다. 행복하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자. 좋습니다. 그래도 나아가야죠. 끝. 즐겁게 살면 됩니다. 서로에게 박수를. 다음은 과연 뭔 이야기가 날까요? 아까 한번 나왔던 장면인데요. 이거 좀 심오하게 한번 살펴볼 문제입니다. 시계, 여러분 혹시 미술에 관심 있으신 분? 그럼 바니타스 아시거든요? 바니타스. 정말. 관심만 이게 그러니까 삶의 허무함을 상징하는 이 정글화를 그리거든요. 주로 해골, 시계, 책, 성경. 맞습니다. 보셨죠? 네. 그런 것도 다 의미가 없다. 책 의미 없다. 시간의 유한성 이런 것도 나타낼 때 마이너스 정모라고 많이 나옵니다. 방금 이게 모래시계에서 이 모래가 내려왔잖아요. 잘 관찰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가 생의색이야. 여기가 사회색이야. 근데 모래가 뚝뚝뚝 떨어졌죠. 곧 생이 시작됐어. 근데 이쪽으로 넘어오죠. 생이 시작된 만큼 죽음이 시작된 거야.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오작동이 생겨날 수가 있어. 내 컴퓨터가 아니어서. 그래서 곧 모래가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 남아있는 삶인데 남아있는 나의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이 모래알들이 죽음을 향해서 떨어져요. 곧 삶이 시작돼요. 삶이 시작된 이 지점, 오목한 이 지점에서 죽음이 동시에 시작돼요. 삶이 시작되는 순간 죽음이 시작된다. 그리고 삶이 딱 끝나는 순간 죽음도 딱 끝나요. 이해하셨어요? 뭔 말인지? 네. 곧 생과 사는 같이 간다. 우리는 집에서 왔다가 집으로 가죠. 엄마 뱃속에서 왔다가 무덤으로 갑니다. 집에서 와서 집으로 간다. 요라면서 무덤으로. 우리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세포가 하나 죽은 겁니다. 그럼 모든 인간은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아직까지는 100살 이상 살 수 없어요. 예외적인 몇 살은 빼놓고는. 염색체 위에 텔로미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한 번씩 복사를 할 때마다 그만큼 짧아져요. 그 짧아짐이 끝이 났을 때 여러분 세포는 더 이상 복사되지 않아요. 그래서 곧 생과 사가 같이 간다. 생이 시작될 때 죽음이 시작되고 죽음이 끝날 때, 즉 생이 끝날 때 죽음도 끝난다. 이 개념을 머리에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삶의 시작이 죽음의 시작이고 삶의 끝이 죽음의 끝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면 하루 죽어버린 겁니다. 반대로 하루 죽으면 하루를 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루 살았으면 하루를 죽었다고 생각할 것인가? 하루를 죽었으면 하루 살았다고 생각할 것인가? 어느 쪽이 여러분에게 유리합니까? 자, 노자 철학에 유무상생이라는 거 있습니다. 유무상생. 근데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밤과 낮이 같이 공존하는 거죠. 자와 타가 같이 공존하는 거죠. 생과 사가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이게 유무상생 철학이라고 하는데 저는 요 벼로 요거 하는 거 할 줄 아시는 분? 오, 연륜이 있으신가? 고향이 어디 있어요? 시골이어가지고. 고향이 시골은 아니잖아요. 네. 고향 이름이 영광. 아 그러시군요. 난 시골이라는 그 말을 좀 찾았습니다. 두 가닥의 지푸라기가 갖고 시시가 날씨. 그죠. 시시로 나시. 이 두 가닥으로 생과 사라는 가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결국 두 가닥의 생과 사로 연결된 것이다. 그러면 이 새끼, 좀 새끼줄이라고 하죠. 원래는 표준은 새끼라고 하더만요. 새끼를 꼴 때 여러분들은 무조건 길게 꼬는 게 좋은가요? 길면 좋겠지만 동시에 튼튼해야겠죠. 인생은 삶과 죽음이라는 두 가닥의 새끼를 꼬는 일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새끼를 꼴 때 얼마나 정성껏 열심히 꼬아야 할 것인가 고민할 수 있는 멘트가 되겠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에 질문합니다. 너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너의 존재의 본질은 무엇인가? 너는 왜 태어난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등 죽음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한 번쯤 나의 죽음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인간은 피투된 존재다. 실존주의적인 철학가들이 흔히 하는 말입니다. 피투됐다. 이건 당하다는 뜻이고 투는 던지다는 뜻이죠. 피고인, 고소를 당한 사람한테 피자 들어가잖아요. 피투, 던져짐을 당한 사람. 여러분은 저도 윤회론자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 다 내 던져진 존재야. 어느 누구 여러분 의지에 따라서 태어난 게 아니야. 그죠? 죽음마저도 그래요. 죽음도 내가 원해서 죽나요? 아니죠. 타인에 의해서, 그 무엇인가에 의해서 우리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당하는 탄생, 당하는 죽음. 이거 피투성이 나거든요. 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생겼냐면 오늘 소개한 사람 다 잘생겼어요. 빅터 프랭클은 그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이고요. 또 의미치료라고 하는 어떤 심리학의 한 파트에서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독일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동시에 부모도 그리고 형제도 아내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럼 왜 이 사람은 살아남았냐?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자기는 어떠한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 고통의 늪에서도 자기는 삶의 의미를 찾았답니다. 형장에 끌려가는 순간에도
삶의 의미를 찾는 거야.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순간에도 삶의 의미를 찾는 거야. 그러면 비로소 자기 삶을 완성하게 된다. 그래서 이분은 의미 찾기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다음 누가 만드죠? 칼 야스퍼스. 역시 맹틀 안 생기셨죠. 야스퍼스 하면 한계 상황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게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죠. 윤리에 보면. 우리 언제 신을 깨닫느냐? 한계 상황에서 신을 깨닫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여기 상처가 있죠. 저도 청소년기에 질풍노도기의 시기에 화가 나고 유리창을 딱 깨버렸어요. 근데 피가 팍 터지면서 여기 찢어졌어요. 병원에 실려가는데 나도 모르게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이게 한계 상황. 이분은 이제 한계 상황을 되게 몇 가지 나누냐면 죽음 피할 수 없다는 말이야. 고통 피할 수 없어. 그 다음에 전쟁 피할 수 없어. 이 세상 누구도 전쟁을 원하잖아요. 근데 전쟁이 끊임없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부부간의 갈등, 직장에서 갈등 이것도 또 어느 누구도 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수치심 이런 것들이 한계 상황이다.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피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절벽 끝에 몰렸을 때도 어찌나 이건 나에게 뭘 의미하는가 의미를 자각하라. 그러니까 아까 내가 병원에 수술받을 때 아 하나님 할 때 한계 상황에 놓였죠. 그때 나는 오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각을 하게 된 거야. 나보다 더 강한 무엇인가에 의존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드리히 니체는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역시 잘생겼습니다.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삶은 질문이 아니야. 이 사람은 삶은 질문한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삶은 질문이 아니다. 난 내 존재로서 창조해야 한다. 나의 의미는 내가 창조해야 한다. 그래서 의미 창조를 얘기하는 프리드리히 니체하면 상당한 중요한 표현이 있죠. 5개의 음절로.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할 때 파티가 이렇게 파티 즐기자는 뜻이 아니라 파티가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아모르 파티.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네가 어떠한 삶을 놓였어도 네가 가장 불행한 늪에 빠졌을 때도 내 운명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니체는 회귀사상을 얘기했어요. 회귀사상은 윤회론과 좀 원래는 상관할 수도 있겠지만 너의 삶이 천년 만년 똑같은 고통으로 계속 반복된다 하더라도 똑같은 삶이 계속 반복된다 하더라도 지금의 삶을 살아가라. 이게 회귀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만 들어봤죠? 네, 역시 멋집니다. 누구예요? 샹트인데요. 이 말은 너무나 유명한 말이라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탄생과 죽음, B와 D 사이의 C, 초이스, 선택이다. 너의 의미를 네가 선택해라. 이분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내가요. 우리는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서 회의론자냐 염세주의자냐 그게 아니에요. 이 양반이야말로 철저한 실존주의자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기를 개혁하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속한 사회를 개혁하겠다는 것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때 공산주의 운동도 했죠.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우연히 던져지고 우연히 죽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냐? 아니다. 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태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 태어나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죽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이걸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초이스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하나 더 붙입니다. 줄을 더 붙일까요? 초이스 했다. 체인지 한다. 챌린지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겪고 있는 고통, 이 헤어나기 힘든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무한한 삶에 대한 긍정을 갖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번에는 우리 박사님께서 왜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까? 30초입니다.
나머지부터 열심히 연구하세요. 30초입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이 죽는 것은 예견돼 있으니까 죽음을 준비해야죠. 근데 태어날 땐 준비하지 않고 태어났잖아. 아, 엄마가 준비했어? 모르게. 그리고 이렇게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은 저 세상으로 가는 거니까 그 세상은 내가 안 죽어봤으니까 모르는데 좀 기대감도 있지. 왜? 죽고 나면 사후세계에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은 안 가봤으니까. 그거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거리죠. 아, 좋아. 그 선생님 죽으면 5초 지났습니다. 죽음은 준비한 게 좋을 수도 있겠죠. 예, 저기 누구말 따라 사후세계가 있다는데 사후세계가 있으면 그렇지만 안 좋은 고통에서 죽고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선생님 참 심오한 질문을 하시. 첫날에. 저는 그 제 삶이 끝나서 죽음의 세계로 가는 거는 이제 거기서 저는 끝이고요. 제 정신적인 그런 그 남아 있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되냐고 하면은 죽음은 내가 생각지도 않을 때 내가 계획돼서 죽는 게 아니라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선생님 아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언제 막다틀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선생님께서 죽음은 예고 없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는 내가 죽는다는 거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의 나의 성적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나의 성적표 관리를 잘하고 또 죽음을 또 아름답게 죽음을 또 맞이할 수 있게끔 내 삶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라는 생각. 네, 여러분들 하신 말씀이 다 맞는 말씀 같습니다. 한번 하실까요? 네.